어쩌다가 카페 창업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21살 때 2달 정도 카페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포스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로 받아줬고, 이 집이 얼마나 팔까 수첩을 계속 뒤져봤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이거는 커피숍이 장사가 정말 잘 되겠다. PC방이랑 커피숍이랑 고민을 하다가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처음에 군대 전역하고 23살에 오픈을 했었는데, 보증금은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셨고요. 나머지 1억 5천은 제가 풀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17개 호점이 있고요. 네. 손님들이 창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5번째 점주님이 2번째 매장의 손님이셨고요. 6호점 매장 손님이 3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파자마랑 BTS 주스는 사실 어느 브랜드를 가도 드실 수 없는 메뉴들이에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자두, 망고가 들어가 있고요. BTS 같은 경우는 비트, 토마토, 스트로베리예요. 특별한 메뉴를 좀 출시하고 싶어서 이름을 먼저 네이밍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해시커피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브랜드이고 지나가면서 소비자 눈에 계속 띄어야지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채도는 좀 높게 밝게 만들었습니다. 해시커피 마케팅은 2023년도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최고 많이 매출이 나온 매장 같은 경우는 4,800만 원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39%에서 4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카페에 꽃차나 허브티가 잘 안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구비해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테이크아웃 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넘어오세요. 또 커피를 드시기엔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세요. 벚꽃 히비스커스를 여성분들께 정말 좋아하세요. 흡연을 하시는 남자분들은 페퍼민트 들어간 거 엄청 좋아하시고요. 그럼 이 망고가 생으로 올라가나요? 네, 생과일 망고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약간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법칙은 있어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시커피 대표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해시커피라는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손보영입니다. 나이는 31살이고요. 지금 커피숍을 창업한 지는 거의 8년 정도가 되었어요.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 해시커피는 고소한 커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고소한 커피가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기도 했고,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촬영을 좀 하고 싶어서 출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한 커피라고 하시면 산미 거의 없는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산미 있는 커피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고소한 커피 딱 2가지로만 하고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A타입은 고소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마실 수 있고요. B타입은 고소하고 조금 더 진한 다크한 타입으로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혹시 원두는 대표님이 직접 원두는 저희가 로스팅 공장과 협업을 해서 저희의 입맛에 맞는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로 저희가 원두를 볶아내서 납품받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어떻게 오신 건가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오픈한 지점이 창원대학교인데, 학교도 개강을 해서 분위기는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매장에 필요한 건 없는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보시겠습니다. 어쩌다가 카페 창업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21살 때 2달 정도 카페에서 알바를 했어요. 오전 11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나면은 시계를 보면 오후 5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포스나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로 받아줬고, 한번 이제 매니저님은 잠깐 화장실로 자리 비웠을 때 이 집이 얼마나 팔까 수첩을 계속 뒤져봤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커피숍이 장사가 정말 잘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군대에서 말년 때 나와서 바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었고, 그때 PC방이랑 커피숍이랑 고민을 하다가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면 커피숍 알바를 커피를 좋아해서 하신 건가요? 커피를 처음부터 좋아하진 않았고요. 2016년도 때 프랜차이즈를 제가 차렸었어요. 1억 5천을 투자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커피를 좀 마시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제 돈이 좀 되는 사업 아이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고소한 커피로 밀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산미 없는 커피 좋아하시는 거는 대표님 취향이신가요? 커피를 하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동일한데, 처음에는 다들 고소한 거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쵸. 근데 이제 아무래도
커피를 판매를 하다 보면 내가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고, 저희도 중간에 이제 호주 커피를 받아들여와서 산미 있는 커피 쪽으로 한번 방향을 전환을 시켰어요. 그때 산미 있는 커피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었고, 매출 또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매장으로서 계속 이렇게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이 느꼈어요. 사람들이 고소한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고소한 커피만 많이 찾는구나 라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한 커피로 해시만의 아이덴티티를 좀 잡아갖고 그거를 지금 슬로건으로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 자금은 어떻게 모으셨을까요? 처음에 군대에 전역하고 23살에 오픈을 했었는데 보증금은 부모님께서 좀 도와주셨고요. 나머지 1억 5천은 제가 풀 대출을 받아서 장사를 했어요. 저희가 8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카페 창업에 대한 네. 인테리어 같은 디자인은 네. 대표님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걸까요? 네, 인테리어 디자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8호 전까지는 인테리어가 계속 좀 디벨롭 되면서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맹점의 디자인은 거의 다 비슷한 건가요? 비슷한데 약간 많이 좀 다른 느낌을, 시대가 변하고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좀 더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는 자재를 활용하려고 계속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6호점, 7호점, 8호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해시커피가 가맹점이 몇 개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은 저희가 17개 호점이 있고요. 네. 손님들이 창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어요. 세 번째 매장까지는 제가 차렸어요. 다섯 번째 점주님이 두 번째 매장의 손님이셨고요. 여섯 번째 매장이 이제 중학교 동창이 연락이 와서 차리게 되었고요. 중학교 동창이 장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덕분에 6호점 매장 손님이 세 분이 창업을 하셨고요. 손님들이 일단은 창업하신 것 자체가 네네네. 약간 맛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코로나 때 조금 확장이 되었었는데 와플을 주력으로 배달 상품을 밀고 갔어요. 점주님들이 만족을 하셔서 창업을 또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약간 크로플 유행 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희 와플로 유행을 많이 탔고요. 두 번째 이슈 아이템이 크로플이었어요. 요새 카페가 되게 많이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카페는 약간 레드오션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피디님이랑 똑같이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카페가 장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고 장사를 하기에는 그만큼 모든 업종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카페는 요식업보다는 좀 덜 부담스러운 게 확실히 있고요. 자리만 잘 잡으면은 안 될 수 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자체가 액면가로 봤을 때는 낮은 금액은 결코 아닌데 운영을 하기에는 투자 금액 대비 효율적이다 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혼자 있어도 커버가 되고요. 요즘에는 키오스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또 커피숍의 장점이 음식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설거지가 많이 없다라는 장점도 있고, 서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좀 장점도 있고요. 매출적으로 남는 수익금 자체도 요식업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마진율을 남길 수가 있고, 또 커피숍을 원하는 예비 사장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커피숍 하나를 오픈을 하고 되게 잘 운영을 하신다면은 투자 상품으로도 되게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시커피라는 브랜드를 만드는데 걸린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프랜차이즈 점주로서는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자리에서 저희 해시커피로 상호명을 변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계속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디벨롭을 많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매장은 네. 홀이나 테이크아웃 둘 중에 어떤 걸로? 저희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고 있고요. 평균 평수가 12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은 아무래도 공간이 넓다고 해서 강점을 가지기보다는 좁은 공간에서 최소한 적게 투자를 해서 최대한 뽑아내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주님들께서 넓은 평수를 가지고 오시면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챙기신 거예요? 점주님 좀 운영에 조금 더 도움 되시라고 본드도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점주님들 찾아뵐 때마다 약간의 선물을 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카페에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학교 앞이고 점심시간이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메뉴들은 잘 나가는 시그니처 이런 느낌일까요? 여기 있는 메뉴들이 기본적인 이런 음료를 제외하고는 저희 해시에서만 하고 있는 메뉴들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학생들 대학교 앞이고 해서 공부도 하고 이제 과에서 모여서 회의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 상가를 임대를 받을 때 건축 주인께서 두 개를 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대가 나왔어서 스틸파이프로 노출 배관으로 저희가 작업을 좀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런
자재를 좀 사용했을 때는 빈티지하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기 인테리어도 혹시 대표님이 하신 거죠? 네네, 맞아요. 이게 다 원래 벽이에요. 아, 그쵸. 이런 경우에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페인트만 칠하고 전기공사 간단한 콩자가 바닥식 이렇게만 딱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혹시 도와주고 계신 건가요? 아, 네. 한 10분 정도 조금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손님이 가장 많을까요? 아무래도 미들 타임인데 점심시간 때 회사분들 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가 되게 제일 바쁘고 이쪽에 이렇게 붙어 네네. 있었던 시그니처 메뉴가 대표 메뉴일까요? 밖에 배너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부산 아메리카노가 좀 시그니처로 밀고 있고요. 커피류 쪽에서는 저희가 딥 바닐라 라떼랑 돌체 라떼가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아요. 달달하고 좀 고소한 라인으로 가고 있고요. 카테고리마다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를 좀 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스류 쪽에서 보시면은 파자마랑 BTS 주스는 사실 어느 브랜드를 가도 드실 수 없는 메뉴들이에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 자두, 망고가 들어가 있고요. BTS 같은 경우는 비트, 토마토, 스트로베리예요. 이것도 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방탄소년단. 이 익숙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룹에 걸맞게 건강한 음료로 만들었어요. 직장인 분들께서 되게 좋아요. 100% 비트 즙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른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메뉴를 좀 출시하고 싶어서 이름을 먼저 네이밍을 만들고 그거에 맞는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하고 토마토는 건강 쪽인데 딸기가 들어가서 약간 단맛이 나가지고 모든 연령층이 소비 가능하게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가당을 하고 있어요. 가당을 안 하면 너무 건강한 맛이라서. 원두를 선별하실 때 기준이 따로 있으셨을까요?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는 로스팅에 대한 좀 차이도 있고요. 네. 원두에 대한 좀 차이가 있는데 공통된 원두가 들어가고 있고요. A타입은 브라질, 콜롬비아, 에티오피아가 섞여져 있고요. B타입은 콜롬비아랑 브라질만 섞여져 있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로스팅을 조금 더 연하게 가져가고 있고 B타입은 로스팅을 조금 더 다크하게. 해시커피 시그니처 컬러가 주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매장에도 화이트 톤에 약간 쨍한 주황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신 것 같은데 네네. 주황색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브랜드가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컬러감이 굉장히 좀 그쵸. 중요한데 해시라는 그 샵을 이 샵이 영어로 뭘까 하다가 보니 해시더라고요. 해시 태그 이렇게 봤을 때 좀 통통 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황 컬러 했을 때는 약간 발랄하고 네. 활발한 그런 에너지가 있어서 저희가 주황 컬러를 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진짜 한눈에 들어오는 약간 채도도 조금 높은 주황인 것 같은데 네네네.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브랜드이고 지나가면서 소비자 눈에 계속 띄어야지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채도는 좀 높게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약간 규모가 큰 편이죠. 1층, 2층 사용하고 큰 편이고요. 보통 매장들이 지금 여기 1층 매장 정도 사이즈입니다. 모든 매장이 손님이 이 정도로 다 많으실까요? 창원대학교점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창원대점 매장에 한 70% 정도 손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듣기로는 여기 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는데 오픈 날짜가 7월 달에 오픈했어요. 영업한 지 2달 됐습니다. 근데도 되게 많이 흥했네요. 네네. 오픈 날부터 손님들이 감사하게 많이 찾아주시고 점주님께서 운영을 되게 잘하세요. 메뉴 선정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메뉴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이제 만들었고 지금도 나오는 신메뉴들도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와플을 안 팔고 크로플 위주로 팔고 계시던데 네. 딱히 이유가 있으실까요? 크로플 메뉴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디벨롭이 되어서 메뉴가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갔어요. 와플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티커가 저희 종류가 한 10가지가 돼요. 컵을 받으실 때마다 바꾸지 않으면 손님들께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스티커를 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되게 처음 보는 용기인데 이거를 고르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이 용기는 리유저블 컵인데 크림류 커피랑 생과일 주스가 주로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드세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드실 때 조금 더 즐겁고 재밌고 맛있게 드셨으면 해서 귀여운 용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메뉴는 비트, 토마토, 그리고 딸기, 스트로베리가 섞인 BTS 주스입니다. 좀 건강한 음료고요. 한번 맛 봐보세요. 좀 오묘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생각보다 이 조합 너무 잘 어울리는데 혹시 네. 어쩌다가 이 조합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조금 이슈성 있는 네임들을 선택을 하고 싶었고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되게 많이 핫하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과일 이름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비트, 토마토, 스트로베리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배합을 계속 맞춰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맛을 좀 찾게 됐습니다. 제 취향에는 네. 커피보다 약간 요런 타입의 음료가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네, 커피만 너무 치중을 했을 때는 손님 타겟층이 커피로만 너무 한정이 되는데 지금처럼 학생 상권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중고 상권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오피스 상권이랑 학생들 중고 상권에 좀 복합적으로 맞을 수 있게끔 메뉴를 다양하게 좀 세팅을 해뒀습니다. 여기 창업하시게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이 타일 시공 일을 하시는데 여기 회식국기 타일을 맡아서 해오시다가 아버님의 추천으로 하게 됐어요. 창업 초기에는 손님이 지금만큼 많았나요? 그때 오픈 행사를 했었고 본사에서도 지원 얻어가지고 대표님도 한 5시간 같이 막 일해주시고 처음에 카페를 네. 여셨을 때는 네. 약간 상황이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C커피는 이렇게 흥한 이유가 있을까요? 3호점까지 운영할 때까지만 해도 장사가 막 많이 잘 된다는 아니었어요. 6호점 기점으로부터 장사가 많이 잘 되게 되었는데 6호점 되기 전까지 저는 이제 커피를 팔아서 하루에 100만 원 넘는 게 좀 목표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6호점을 처음 오픈했을 때 첫 달 매출이 3,700만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어떤 변화를 좀 많이 거쳤었냐면 1,500원의 커피를 원래는 팔았었는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건값도 많이 오르다 보니 커피를 1,800원의 단가를 인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3호점을 창업을 했는데 또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 이번에는 커피를 2,000원에 팔아보자 해서 2,000원에 팔았어요. 네네네. 근데 정말 웃긴 게 2,000원에 커피를 파니까 매출이 5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6호점을 할 때는 다시 조금 메뉴를 다 리뉴얼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변화점은 원두에 대한 소모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같은 퀄리티의 원두를 조금 더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1,500원의 커피를 다시 낮춰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6호점을 오픈했는데 첫날 매출이 16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때 되게 만족을 했었고 하루 매출을 100만원을 넘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계속 오픈하는 매장들이 100만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좀 잘 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 1호점을 네. 여신 게 네네네. 코로나쯤이었나요? 처음 1호점은 2016년도라서 저가 커피가 이제 막 흥행할 때 저도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때는 제가 매장을 3개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코로나가 유행을 하기 전부터 배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배달을 하는 전략으로 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C커피 마케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해시 커피 마케팅은 2023년도 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메뉴를 계속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메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건을 저렴하게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만 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했었고요. 이제부터 마케팅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스타 쪽이랑 저희 유튜브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마케팅 전에는 거의 다 손님들이 맛만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직원도 없었고 저 혼자서 일당백으로 다 뛰고 있는 상태라서 디자인 요소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배너도 없었고요. 간판집에 전화해서 현수막 하나 만들어 달라 해서 비치해서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좀 장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 배달은 아무래도 반경이 많이 넓잖아요. 다른 이제 구에 있는 분들도 저희 해시커피를 같이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해시커피에 대한 소문이 창원 지역에서는 좀 좋게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출이나 수익은 네.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고 많이 매출이 나온 매장 같은 경우는 4,800만원 매출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400, 5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같은 경우는 4천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39%에서 40%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2천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는 30%에서 35% 사이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직영점으로 오픈하게 된 서면 1호점입니다. 오픈은 언제쯤 할까요? 저희 오픈 예정일은 9월 18일로 잡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냥 가오풍경 그냥 오픈하는 날짜예요. 그래서 행사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해시는 테이크아웃 전문 네네. 매장인 걸로 아는데 여기는 조금 매장 평수가 크네요. 저희 직영점이기도 하고 작은 공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개방감이 있고
큰 공간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서면 쪽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시민공원 근처 쪽에 자리를 낸 것도 이유가 있으실까요? 부산 진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여기 매장에 임대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 자리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한 3번, 4번 하는데 4번째쯤에 권리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냥.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이제 헬시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또 개인 카페 운영 겸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고 있는 개인 카페 이름이 뭘까요? 하루나 커피입니다. 하루나 커피가 네. 원래는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헬시를 창원에서 시작을 했고 확장이 되면서 부산에서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주거도 있어야 되고 가게도 하나 운영을 하면서 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건물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유튜브에 딱 이게 나왔어요. 하루나 커피가. 조건이 너무 괜찮았어요. 3층에서는 집을 거주할 수가 있고 1층, 2층은 카페로 되어 있는데 이 카페를 인수하는 비용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매매를 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하루나 메뉴하고 지금 하루나 메뉴는 메뉴가 많이 다른가요? 기존에 하던 하루나 메뉴랑 지금 하는 메뉴는 완전히 다른 메뉴이고요. 이번에 9월 들어오면서 메뉴에 대한 리뉴얼을 진행했습니다. 남성 카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놀러 오기 위한 메뉴가 좀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직원분께서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해주셨고 그 메뉴를 만들게 된 게 이제 소르베, 샤베트라는 메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돼서 요즘에 하이볼 많이 유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르베 하이볼을 만들게 되었어요. 디저트는 저희가 원래 크로플류만 다루고 있었는데 휘낭시에 한번 다루기 시작했고요. 하루나 특징이 또 그게 있어요. 공부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류 쪽 메뉴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특별한 샌드위치가 없을까라고 해서 많이 찾다 보니 잠봉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수비드식으로 해서 다 만들 계획입니다.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디저트가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초코가 발려져 있는 휘낭시에를 진짜 좋아해요. 휘낭시에가 저희가 이제 만들면서 이거는 또 괜찮을까? 하고 그거도 먹게 되고 이거 괜찮네? 그럼 다른 건 괜찮을까? 또 먹게 되고 한 개 먹기 시작하면 5개를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도장 깨기처럼. 맞아요. 음료 쪽으로는 더 개발하신 메뉴가 있을까요? 오션에이드라고 소다를 활용해서 하나 에이드를 만들었고요. 리모널 그레이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 나중에 도착하면은 저희가 하나씩 다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시음도 해보시고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샤베트 개발 좀 도움 주셨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맛있는 샤베트를 먹어보고 이런 거 부산에 하는 데가 없구나 싶어가지고 부산이한테 얘기해드렸더니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디저트 같은 거 조금 더 아이디어 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이디어요. 아이디어 정도는 낼 수 있죠. 이제 하는 건 이제 지분 가져가세요? 지분이요. 산이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둥 하나 정도는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직원분 되게 잘생겼다는 쪽지가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메인은 사장님이 저는 여기에 하루에 10분도 안 했습니다. 그 10분이 빛나는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메인이 어느 정도 끌게 되니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지 않나. 대표님 혹시 직원분 얼굴 보고 뽑으셨나요? 처음에 면접 보러 들어왔을 때 얼굴 빛이 났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에 코트 입고 이제 샤방샤방한 얼굴로 들어왔었거든요. 3월달이었어요. 바지 검정 색깔 입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꽃차나 허브티가 잘 안 나오는 편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꽃차랑 허브티를 이렇게 구비해 두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안쪽에 뭐 공간을 이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가 약간 차랑도 좀 잘 어울리게 되어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 이 인테리어가 조금 더 궁합을 만드는 음료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꽃차가 있었고 마침 또 이제 프리미엄 꽃을 하고 있는 티랑 협업을 하게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블렌딩 꽃차이거든요. 그래서 벚꽃 히비스커스, 연꽃 로즈마리, 이제 또 페퍼민트 자스민. 이거는 그러면 거기서 유통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장님이 블렌딩을 하신 걸까요?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문 꽃차를 만드는 집에서 좀 품질이 되게 좋은 꽃을 활용해서 블렌딩을 해서 저희가 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하루나 같은 분위기 카페로 오실 때에는 첫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오시기보다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넘어오세요. 그래서 오셨을 때 또 커피를 드시기엔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어떤 걸로 시그니처로 갈까 해서 꽃차 종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벚꽃 히비스커스를 여성분들께 정말 좋아하세요. 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연꽃 로즈마리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남자분들도. 흡연 하시는 남자분들은 페퍼민트 들어간 거 엄청 좋아하시고요. 그럼 뭘 만들고 계신 건가요? 저희 이번에 이제 출시된 소르베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체리랑 망고가 섞인 소르베이고요. 이렇게 생과의 망고를 직접 썰어서 같이 토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소르베는 혹시 뭘 말하는 걸까요? 샤베트를 소르베라고 커피숍에서 안에 프랑스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망고가 생으로 올라가나요? 네, 생과의 망고 다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약간 원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맞아요, 망고가 비싸죠? 엄청 비싸요. 그런 법칙은 있어요. 원가가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맛있어요. 그리고 만족도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혹시 로즈마리를 채취하시는 건가요? 아, 네. 로즈마리를 아무래도 직접 키워서 데코를 해야지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 체리 망고 소르베입니다. 로즈마리를 한 식구 더 드리셔야겠는데요? 저 친구가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친구를 구인을 할 것 같아요. 퇴직금도 챙겨줄 거고 혹시 로즈마리는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나요? 지금 1호 1호 직원입니까? 저희 오픈 멤버시고요. 저보다 빨리 왔어요. 혹시 바질도 착취당하고 있나요? 이 친구는 루꼴라인데 루꼴라인가요? 그 외근 나오신 친구라 아까 만들어둔 거는 네. 논알코올인 것 같은데 지금 만들어진 건 알코올인 것 같아요. 기본 베이스는 같은데 저희가 위에 이렇게 토핑으로 알코올을 30ml 더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코올 종류는 혹시 저희가 진빔이라는 알코올이랑 그다음에 말리부 그리고 이건 뭐였죠? 네, 제임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맛은 다 다른가요? 맛은 술마다 약간의 맛 차이가 있고요. 말리부 같은 경우는 사실 술 맛이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맞죠. 네. 단맛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방금 말리부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손님 취향에 맞춰드리는 건가요? 손님 취향에 맞춰드리고 있고요. 원할 때 술 종류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체리랑 망고랑 같이 믹스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옆에 진짜 생과일 망고로 토핑을 해서 조금 더 신선한 맛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기호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레몬을 짜서 레몬즙을 같이 먹으셔도 더욱더 맛있습니다. 같이 먹을 수 있는 디저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그니처성으로 잠봉 샌드위치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 있는 초코 휘낭시에인데 원래 초코 휘낭시에는 저희가 기본 플레인 휘낭시에에다가 초코를 토핑을 하게끔 만들었었는데 초코를 원래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 진짜 생초콜릿도 같이 토핑을 더 해놨습니다. 더 초코 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게. 네, 이 친구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메뉴이거든요. 요거는 피칸이랑 초코를 섞어 놓은 메뉴고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네네. 잠봉의 모양이 아니셔가지고 아, 그렇죠. 보통 바게트를 좀 사용을 하는데 네네네. 흔히 버터랑 잠봉을 많이 넣어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거기서 또 저희가 또 차별을 조금 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샌드위치 같은 개념으로 안에 루꼴라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소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소스가 진짜 맛있죠? 신의 한 수. 칵테일 바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카페 자체에 네. 포토존이나 식물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네네. 근데 실제로 포토존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실제로 이제 의류 쇼핑몰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촬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촬영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부산대생들이 여기에 네. 공부 많이 하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평일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께서 학교가 수업이 마치면 많이 놀러 와주시고요. 주말 때는 이제 가족분들이랑 연인분들이 주로 많이 오세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랑 좀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는 좌석 공간. 혹시 여기 카페는 네. 대표님이 직접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같이 운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일하는 직원들이 너무 잘해줘서 네. 제가 크게 기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카페가 해시커피랑은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네네. 운영은 해시커피랑 조금 다르게 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하루나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해시커피는 반대로 좀 저가형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좀 장점이 되는 부분은 해시로 인해서 하루나에 들고 들어올 수 있는 물류가 좀 다운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루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메뉴에 대한 퀄리티가 좀 많이 높아져요. 그 퀄리티 높은 거를 해시에 다시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시커피처럼 하루나도 혹시 프랜차이즈나 직영점 계획이 있으실까요? 누군가가
하루나를 프랜차이즈로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할 의향은 충분히 많습니다. 애쉬는 되게 청량하고 난 느낌인데 하루나는 조금 초승달뜬 밤 같아요. 근데 해시는 저희가 테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통통 튀는 느낌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밝은 느낌이 나고, 하루나는 금액대도 좀 있고 앉아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을 저희가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같은 경우는 좀 따라앉고 차분한 느낌을 저희가 많이 연출했습니다. 이제까지 촬영 너무 수고하셨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오늘 촬영은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좀 열심히 만든 메뉴를 또 맛있게 드셔주셔가지고 또 너무 기뻤고, 저도 감사했어요. 전국적으로 좀 고소한 커피가 많이 퍼져나가고, 하루나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오셔서 정말 편안하게 좀 이용하고 가시는 그런 공간이 좀 됐으면 합니다. 해시 커피는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 목표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다짐이 있었어요. 하나는 창업자분들께서 이 창업을 하셨을 때 좀 합리적인 창업, 비용을 내가 프랜차이즈한테 좀 당했다? 저는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다 라는 느낌을 전혀 주고 싶지 않았었고요. 실제로 제가 6,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2평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12평 매장을 오픈하셨을 때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커피숍을 운영한 지가 약 8년 정도가 되었는데, 8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본질적으로 서비스가 좀 괜찮고 음식에 대한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대가 맞는데, 장사를 하고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장사가 뜨뜻미지근하거나 장사를 접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제일 오래된 매장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5년이 되었네요. 5년이 된 지금이 제일 매출이 잘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괜찮게 만든 매장이라면 시간은 지나면 무조건 장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와이프, 아침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해주는 아들 있어서 너무 좀 고맙습니다. 행복하고 좋습니다. 자영업자의 길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